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가끔 헷갈리는 것들을 물어볼 때면 돌아오는 대답이 쌀쌀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식들이 기분이 좋을 때에는 선생님이 된 것처럼 친절히 가르쳐 주곤 하죠. 그럴 때마다 자식들에게 얼마나 빈정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부탁이 있을 때에는 한없이 천사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되어서는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당연하게 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70대 진복순 씨도 아들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었는데? 끝까지 시침이 떼려는 거야? 저번에 놀러 왔을 때 공원에서 너희끼리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내 집은 너한테 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연락을 바로 끊어버린 진 씨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을까요? 진 씨는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방 도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집에서 꽃을 가꾸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지냈죠. 동네 주민회관에 들른 진 씨는 이웃에게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연락 한 통이 없어. 아무리 살기 힘들다지만 부모한테 연락 한 번 하기 힘든가? 진 씨는 아들이 연락 자주 한다며? 효자둬서 좋겠어. 동네 이웃의 아들 칭찬에 어색한 미소를 보이는 진 씨였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죠.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갔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아들이 전화를 자주 한다며 부러워하곤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 돈을 빌려간 지 2달이 채 안 돼서 여전히 아들 진석이에게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냐. 이제는 나도 돈이 더 이상 없다. 에이, 그러지 말고 아버지 보험금 아직 많이 남았을 거 아니야. 쪼잔하게 그럴 거야? 사실 진 씨의 남편은 1년 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겨준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은 매일같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너가 지금까지 빌려간 돈만 3천만 원이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아니, 보험금으로 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아들한테 그 정도는 그냥 줄 수도 있지 뭘 그래. 자기야,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만해.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석 씨한테 이야기할게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어머니. 연이구나. 그래 고맙다. 아들한테 더 이상 돈 때문이면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줘라. 너밖에 없구나. 아들 진석이와 결혼한 연이라는 며느리는 진 씨에게 딸처럼 살갑게 굴곤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아들과 달리 착한 마음씨를 가진 연희는 진 씨를 어머니처럼 잘 대해주곤 했죠. 그렇게 연락을 마무리한 후 아들은 더 이상 돈을 달라며 재촉하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잘 이야기해준 덕분이라 생각하는 진 씨였죠. 한 달이 지난 후 며느리와 함께 아들이 진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가 갑자기 무슨 일로 집을 찾아온 거냐? 아들이 엄마 집에 오겠다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 그냥 한번 찾아온 거지 뭐. 연희도 같이 왔어. 어머니, 저 왔어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연이구나. 나야 잘 지내고 있었지. 집이 너무 휑했는데 연이가 오니까 너무 좋구나.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진 씨였습니다.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바빠서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참외 좀 사왔으니 드셔보세요. 무슨 과일을 다 사왔니? 얼른 깎아올 테니까 기다리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연희는 과일을 깎아드리기도 하고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며 효녀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너는 근데 요즘 뭐 하며 살고 있는 거니? 아들 진석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인가게가 인기인 건 알지? 그게 처음에는 자본이 좀 들어가더라도 나중에는 일 안 해도 알아서 돈이 들어와서 좋아. 무인가게? 사람 없이 일을 한다는 거야? 너 설마 아직도 그때처럼 정신 못 차린 건 아니지? 에이,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사업이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니까. 사실 진 씨의 아들 진석이는 30살이 넘도록 독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취업은 되지 않고 매일같이 허황된 꿈만 쫓았던 것이죠. 그런 진석이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연이라는 참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진석 씨도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연희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나저나 김치는 집에 있니? 집에 있는 것 좀 가져가거라. 진 씨는 집에 있는 반찬들이며 김치와 같은 음식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정말 그냥 놀러 온 것인지 아들과 며느리는 반찬들을 챙기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다음번에 또 올게. 전화 좀 잘 받고. 그래, 알았다. 다음에 또 놀러 오거라. 아무 일 없이 돌아간 아들을 보며 기분이 이상했던 진 씨였지만 더 이상 돈을 재촉하지 않는 것을 보며 마음만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 이후 아들과 진 씨는 연락을 가끔 하며 지내곤 했고 며느리와도 가끔 통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진석과 며느리는 집에 찾아와 진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룻밤 자고 가도 괜찮지? 갑자기 자고 간다고?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러니? 동네에서 술 한잔하고 자고 가려고요, 어머니.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이 근처에 맛있는 게 뭐가 있다고? 마지못해 나가는 척하는 진 씨였지만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나가서 기분이 좋은 진 씨였죠. 그러고는 근처에 있는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던 도중 아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저번에 장모님이랑 일본에 갔을 때 먹었던 회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 일본이 회는 진짜 잘하더라니까? 진 씨는 아들이 해외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여행 한번 다녀온 적 없던 진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서운했지만 아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죠. 다음번에 꼭 한번 일본 가봐. 진짜 괜찮더라니까? 눈치도 없이 아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 사람이 어딨니? 네 애비도 죽은 마당에. 진 씨가 이야기하자 침묵이 흐르게 되었고 아들은 아차 싶었는지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가자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도 눈치를 봤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먹으러 갔던 진 씨였지만 기분이 언짢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산책 좀 하다가 들어갈게요. 그래, 밤에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오거라. 네, 어머니, 먼저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집 앞까지 같이 걸어오던 며느리와 아들은 진 씨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진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잘 곳을 마련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다음날 해장에 좋은 콩나물국이라도 끓여줘야겠다고 생각한 진 씨는 콩나물을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를 향해 걷는 도중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려고 했으나 어쩌다 엿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아니, 엄마랑 여행 간 얘기를 뭐하러 했어? 지금까지 기분 풀어드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밥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걸 어떻게 해. 이미 얘기한 거 어쩔 수 없고 언제 다시 기분 풀어드리고 이야기하려고 그래? 자기가 좀만 더 힘내주면 안 될까? 나보단 자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가 딸처럼 잘하니까 그렇지. 집 생각해서 자기도 잘 좀 해봐. 그렇게 해서 언제 받으려고 그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한다는 이야기에 진 씨는 몰래 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벌써 엄마 나이가 80이 다 되어가는데 스스로도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러면 하나뿐인 아들한테 남은 집 남겨주고 들어가지 않겠어?
아빠 보험금도 많이 남아있을 거야. 아들의 속셈을 알게 된 진 씨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돈 얘기를 안 하나 싶었더니 더 큰 속셈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치매기도 있으신 것 같은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겠지. 하긴 하나뿐인 아들한테 주긴 하겠지 뭐. 그리고 요즘 요양원도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 어머니도 거기서 사시는 게 더 편할 거야. 더 이상 듣다가는 쓰러지겠다 싶어 조용히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간 진 씨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이미 굳게 마음을 닫은 진 씨는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슬픈 밤을 지낸 진 씨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간다고 할 때도 그저 가라고만 이야기할 뿐 해장국을 끓여준다거나 반찬을 주지도 않았죠. 진 씨에게 갑자기 아들이 잘해주었던 것부터 해서 며느리가 최근 들어 더 잘해줬던 이유가 집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지고 슬픈 감정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진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저렇게 컸을까요? 같이 이야기라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엔 자기가 없네요. 속사정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진 씨는 아들이 바라는 대로 요양원에 가야 하나 생각할 뿐이었죠. 그러던 도중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싸줬던 불고기 좀 해줄 수 있어? 연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며 진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애써 침착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해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돈이라도 주고 해달라고 하거라. 에이, 엄마 아직 돈 많잖아. 여행 얘기 때문에 아직도 삐져있구나? 내가 무슨 돈이 있냐? 너가 안 갚은 돈만 얼만데 내가 기억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뭐야, 아직도 그걸 받아내려고 하고 있었어? 그럼 빌려간 돈은 갚으라고 있는 거다. 앞으로 10년은 팔팔할 테니 그 전에 꼭 갚거라. 그렇게 별다른 소득 없이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래는 요양원에 갈까도 생각했던 진 씨였지만 생각해보니 아들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지금껏 제대로 된 용돈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고 독립하기 전까지 열심히 키워줬더니 독립하고 나서도 돈만 빌려갈 뿐 진 씨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죠. 가만 생각해보면 며느리도 별다른 걸 도와준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크게 잘해준 적도 없던 며느리에게조차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죠. 진 씨는 지금껏 아들 부부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어김없이 집을 노리고 있는 아들 부부는 진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죠. 당황한 아들은 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 문이 안 열리는데? 앞으로 너가 빌려간 돈 갚을 때까지 집에 올 생각 하지 마라. 비밀번호는 그래서 바꿔뒀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너희끼리 하는 이야기 다 들었다.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더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었는데? 끝까지 시침이 때려는 거야? 저번에 놀러 왔을 때 공원에서 너희끼리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내 집은 너한테 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연락을 바로 끊어버린 진 씨였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전화가 왔지만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절대로 연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진 씨였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편의 보험금을 남겨두었던 진 씨는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식물들을 사서 가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기회가 되어 동네 이웃들과 함께 패키지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게다가 이제는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주택연금까지 가입하여 연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연을 끊고 나니 자신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진 진 씨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진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보면 자식의 그릇된 행동이 진 씨의 노후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게 해주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무언가 물려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정말 있을까 싶은 요즘입니다. 자식들은 자식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식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놓고 자산을 물려주길 바란다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1년쯤에 탤런트 전원주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 자식들에게 서운한 점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품만의 자식이라는데 그 말이 딱 맞다며 전화 한 통도 없다고 이야기했죠. 왜 전화 안 거냐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연락 와서 의무적으로 한마디 하고 끊기도 하고 그러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상냥하게 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자식들을 보면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노후에는 마음이 섬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상처도 곧잘 받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상처받지 않고자 자식들과 연을 끊자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역시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듯이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키웠다고 해도 그 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주길 기대하면 오히려 상처만 받을 뿐인 것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저 내 삶에 충실하고 가끔 연락이 오면 잘 지내는지만 확인하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취미를 가지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차피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주변에 자식 자랑을 하는 시니어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인지 자식들을 비교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자식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슬픈 감정을 가지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들만 이야기할 뿐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자식들이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그저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채워나가다 보면 상처받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서운한 감정이 생길 뿐입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식들에게 있던 감정들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노후에도 행복한 삶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과의 관계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사연과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못 키워줄 것 같으니까 사람을 구하던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무슨 말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 지우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손주까지 버리려고? 불쌍해 죽겠다. 지우가 아니라 내가 불쌍해 죽겠어? 이 나이 먹고도 아이 키운다고 내 삶도 제대로 못 사는 내가 불쌍해 죽겠어. 딸에게 부탁받은 손주를 키워주던 박씨 할머니가 더 이상 참다 못해 울분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손주를 봐달라며 부탁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부모들에게 손주를 키워달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 혼자서 돈을 벌어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가 57.2%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52%였던 것을 보면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손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손주를 키워주는 게 큰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손주가 자식보다 이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손주를 키워주는 건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배려일 뿐 당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자식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힘들더라도 부모들이 손주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자식들 중에서는 손주까지 키워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0대 박씨 할머니께서는 손주들이 너무 이뻐서 돌봐줬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박씨 할머니는 젊었을 적 남편과 함께 국밥집을 인수해 장사를 했었습니다. 국밥집 사장이 몸이 안 좋다며 박씨 부부에게 인수권을 넘긴 것이었죠. 터가 원래부터 좋았기에 장사는 무난했었지만 박씨의 손맛이 담긴 반찬이 입소문을 타서 국밥집은 더욱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너무 다행이라 여겼던 박씨였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기에 학교에 보내고 나서야 박씨는 가게에 일을 하러 갈 수 있었고 저녁 늦게 들어가면 자식들이 밥을 굶을까봐 남편보다 일찍 들어가야만 했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 홀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는 경우도 많아서 걱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걱정된 박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동네 친한 이웃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자식들을 돌볼 수 있었지만 오후에는 동네 이웃에게 부탁한 것이었죠. 그러고는 저녁 늦게 퇴근하고 나서야 자식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은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었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부재에 대해 종종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국밥집이 점점 더 번창함에 따라 새벽부터 일하던 남편은 과로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식들을 챙겨주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박 씨가 국밥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독립시키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이가 찬 자식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책임질 자식이 없다고 생각한 박씨네 부부는 국밥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손목 통증이며 허리 통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되던 국밥집을 비싼 돈에 팔고 평안하게 생활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려던 찰나 딸 민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혹시 평일에 저녁 전까지만 우리 지우 좀 봐주면 안 될까? 베이비시터를 알아봤는데 요즘 말도 많고 무서워서 애를 못 맡기겠어. 그냥 남편 보고 혼자 벌어오라고 하고 너가 아이를 보면 되잖니.
요즘 어느 부부가 남편 혼자 돈을 벌어. 나도 돈을 벌어야 집안이 돌아가지. 아무튼 이제 일도 안 하니까 지우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게다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기도 싫어. 어렸을 때 나도 그게 싫어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랬는걸. 동네 이웃에게 맡겨졌던 과거 이야기를 들춰내면서 다른 손주를 봐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 동네 이웃에게 자식들을 맡긴 죄책감이 있던 박 씨는 손주를 봐주기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박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 씨와의 집이 가까웠던 딸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손주를 데려오곤 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아무리 과자 달라고 해도 절대 주면 안 돼. 저녁에 밥 안 먹는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얼른 일하러 가기나 해. 그렇게 평일에 박 씨는 매일같이 손주 지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자식보다 손주가 이쁘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박 씨였지만 말도 잘 듣고 착한 손주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죠. 자식들은 하나같이 서운한 점만 얘기하고 토라지기 일수인데 비해 조금만 놀아줘도 환하게 웃어주는 손주는 박 씨 부부에게 또 다른 행복감을 주곤 했습니다. 손주를 맡아주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박 씨 부부였죠. 한 달이 지난 후 딸은 지우를 데리러 왔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지우한테 과자 주지 말라니까? 저녁에 애가 밥을 안 먹잖아. 나는 준 적 없다. 네 아빠가 가끔씩 주는 것 같긴 하더라. 그럼 엄마가 말려야지. 애가 밥을 먹어야 키가 크는데. 알았다. 내가 조심할 테니까 얼른 데리고 집에 가라. 다음부턴 조심 좀 해줘. 어려서부터 과자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알겠다니까 그러네. 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과자를 주지 않을 때마다 손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울기 시작했고, 그런 손주를 조금이라도 달래주고자 박 씨는 손주와 매일같이 공원에 나가 놀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소나기에 얼른 손주를 부둥켜 안고 자리를 피한 박 씨였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지만 다음날 손주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딸 민주는 자신의 아이가 감기에 걸렸기에 출근도 못하고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가 어떻게 놀았길래 감기가 걸려? 어제 비 오는데 밖에 데리고 나갔어? 공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야. 내가 비 올 때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고. 그래도 조심했어야지. 일기예보를 봤으면 될 거 아니야? 비 올 거 같으면 나가지 말았어야지. 애가 지금 열이 나잖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딸은 노발대발하며 엄마에게 호통치기 시작했죠. 박 씨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손주가 걱정되어 억울함을 삼키며 딸의 분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손주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 박 씨도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부터였는지 딸은 더욱 더 박 씨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평일에 잠깐 맡아달라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못 해주면 어떡해? 우리는 어떻게 키웠어? 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키워줬지? 그래서 손주도 제대로 못 봐주는 거야?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희를 보고 싶지 않아서 못 봤니? 상황이 안 돼서 그랬던 건데 손주 감기 한번 걸리게 했다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엄마가 잘 보살펴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어.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박 씨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못 키워줄 것 같으니까 사람을 구하던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무슨 말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 지우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손주까지 버리려고? 불쌍해 죽겠다. 지우가 아니라 내가 불쌍해 죽겠어? 이 나이 먹고도 아이 키운다고 내 삶도 제대로 못 사는 내가 불쌍해 죽겠어. 딸에게 부탁받은 손주를 키워주던 박 씨 할머니가 더 이상 참다 못해 울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 너희를 어떻게 키웠냐고? 네 애비랑 내가 국밥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키웠다.
그 돈 없었으면 어떻게 니들을 대학교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너희를 어렸을 때 잠깐 이웃에게 맡겼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너한테 대우 못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제 손주 더 이상 봐줄 일 없으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거라. 이제는 손주를 봐주지 않기로 결정한 박 씨였죠. 딸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우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국밥집을 정리했을 때부터 느껴야 했던 자유였지만 이제서야 진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을 인수하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글쓰기와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고, 박 씨네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 간단하게 약주를 하기도 하고 박 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잊고 지내기로 마음먹은 딸이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엄마, 지우 좀 다시 봐줄 수 없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봐주는 거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더니?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도우미 아줌마가 조금만 일하고 그만두니까 매번 새로운 사람한테 애를 맡기기가 겁나. 너는 부탁하기 전에 나한테 해야 할 말이 있지 않니? 지우 좀 부탁한다는 거 말고 내가 더 얘기할 게 있었어? 아니 됐다. 너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구나. 박 씨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이라던가 애를 봐줘서 고마웠다는 말이라도 듣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부탁만 하고 고마웠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딸이었죠.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쉬었잖아. 애 키우느라 돈을 못 벌어서 대출만 계속 받고 있어. 좀 도와줘. 부모 자식이 좋은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박 씨는 지금껏 딸에게 도움 한 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도움을 주는 존재였죠. 내가 너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을까? 하나라도 얘기해봐라. 그러자 딸은 곧바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엄마가 나중에 나이 먹고 아프면 내가 간호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래? 딸은 나중에 박 씨가 아플 때 간호해준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내가 아프면 간호해달라고 얘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나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아서 요양원이든 실버타운이든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탁할 생각 하지도 말아라,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박 씨였죠. 누군가에겐 독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받지 못한 박 씨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전처럼 딸과 지낼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박 씨 부부는 둘이서 편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들은 박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들은 부모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고마워하던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죠. 아무래도 익숙해지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박 씨 사연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정과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딸을 키우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자식들이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떠났습니다. 이제야 조금 여유를 찾고 남편과 함께 오붓하게 지내려는데 뜻밖의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외국에서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 아내와 함께 돌아와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새 직장을 구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두 아이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게 되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리고 보육 도우미를 믿고 맡기기에는 불안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손주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가끔씩 놀러오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겁지만 하루 종일 돌보는 일은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저도 이제 연로해져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병원에 다니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제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은 다른 집 부모들도 자식들이 힘들 땐 다 도와주신다. 라며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둘째 딸도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딸도 출산 후 육아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사위는 요즘 종종 용돈을 보내오며 육아를 부탁하는 눈치를 보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제는 저희 부부도 조금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고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것 같아 난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손주들을 돌봐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 건강도 중요하고 더 이상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저희도 저희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든 부모가 다 같은 고민을 하겠지만 현명한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요즘 이러한 자식들의 부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번 돌봐주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생활을 손주 보느라 다 써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봐주실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걸로 서운해하면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설득하는 방법 3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대화는 무엇보다도 솔직하고 진솔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현재 건강 상태와 체력 그리고 더 이상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 힘든지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는 자신의 생활에 조금 더 치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탁한다면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이제라도 본인의 삶을 위해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절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만 손주들을 봐준다거나 도우미를 구하되 부모님이 일부분 감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주들을 맡기더라도 도우미를 고용한 상태로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식들이 도우미를 고용하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직접 손주를 돌봐주는 대신 정당한 비용을 받고 쉬는 날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도우미처럼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째로 이해와 존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부모님도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자식들이 미리 알면 좋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힘든 삶을 보냈던 것을 모르는 것이죠. 게다가 손주들을 키워주기까지 하면 자식들은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다는 것을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자식들이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또한 자식들이 처음에는 섭섭해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자식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손주들을 돌봐주는 것은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손주들을 돌봐줘야 하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며 취미 생활을 하기에도 부족할 텐데 말이죠. 선택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자식들을 키웠으니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사연과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